넓혀 서기를 하겠습니다. 앞뒤로 넓혀 서기. 자, 옆으로 볼까요? 우리 이 상황에서 앞뒤로 넓혀 서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이 앞으로 뒤로 넓혀져 있다는 거지요. 넓혀져 있는 건데, 자, 왼발이 앞으로 나가고 오른발이 뒤로 나가면은 앞에 있는 발로 이름을 붙여요. 왼 앞서기, 오른 앞서기, 이렇게. 그리고 앞뒤로 넓혀 설 때는 발 길이로 재는 게 아니라 걸음이라는 걸로 그 단위가 돼 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멈춘 자세, 이게 바로 한 걸음이에요. 이게 바로 앞서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 walking stance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 걸음, 두 걸음. 한 발, 두 발이 아니에요. 한 걸음, 두 걸음. 그래서 그럼 한 걸음은 어느 정도 사이즈를 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발의 세 발 정도를 한 걸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요거를 한 걸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그 터미널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걸을 때 한 걸음이 세 발 정도 되는가? 그런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틀려요. 막 바쁘게 가는 사람은 세 발이 뭐야? 한 다섯 발도 되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핸드폰을 보면서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면서 느릿느릿 걷는 사람은 그 발과 발 사이에 한 발도 안 되게 떨어져요. 느릿느릿.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 발 길이 정도로 한다. 그래서 앞서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 둘, 셋. 요것을 한 걸음으로 본다. 여기에서도 자, 요 상태에서 뒤에 있는 발이 30도 정도, 30도보다 더 많이 넘어가지 않게, 그럼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30도 정도. 그리고 요 발과 발 사이를 주먹 하나 정도 이렇게 뗀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또 주먹 하나라고 하는 것은 가서 재라? 이 소리가 아니라는 것. 뭐예요? 주먹 하나 정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먹 하나가 너무 많이 넓히지 말고 또 꼬여 서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적절한 주먹 하나보다 작으면 어때요? 주먹 하나보다 조금 넓으면 어때요? 내 몸통 안에서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에서 살짝 각을 넓혀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주먹 하나를 넓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란히 서기 상태에서 앞으로 그대로 이동하면서 뒤에 있는 발을 살짝 30도 안으로 틀어놓는 사람. 둘 다 틀리지 않아요. 자, 여기 이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나란히 선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려면 지금 이 넓이에서 앞으로 비틀어져 나가면 이렇게 좁아져요. 이 폭이 좁아져요. 좁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앞으로 이동을 해서 뒤에 있는 발이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안으로 틀어져요.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그래요. 하나 하면서 이렇게 살짝 뒤꿈치가 들어요. 둘 하면서 들리면서 뒤꿈치가 살짝 돌아요. 이게 사람이 걷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서기는 얼만큼 거리를 둔다? 세 발? 아니에요. 세 발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서기는 한 걸음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걸어가. 하나, 둘, 멈춰. 하나, 둘, 멈춰. 이게 앞서기예요. 자, 앞서기 갑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살짝 옆으로 벌어지죠? 자기 골반만큼 벌어지면은 똑바로 가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앞으로 틀어지니까 살짝 틀어지니까 뒤에 있는 발에
뒤꿈치가 안으로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몸은 자연스러운 이 골반이 틀어진 그 자세에서 자연스러운 비틀림, 자연스러운 스쿠리오 현상, 이렇게 회오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앞서기, 한 걸음, 앞서기, 또 한 걸음 갔습니다. 요게 앞서기예요. 앞서기에서 우리가 앞서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앞구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 걸음에서 50% 더 나가는 게 앞굽이에요. 앞굽이 50% 더 나가니까 발 길이는 3발에서 반을 자르면 한 발 반, 한 발 반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아까 앞서기에서 있을 때보다 조금 더 틀어지겠죠. 조금 더 틀어진 상태로 앞굽이가 되는 겁니다. 이때에 자 옆에서 보면 자 한 걸음 뭐예요? 앞서기. 한 걸음 반 뭐예요? 앞굽이입니다. 앞서기일 때 자기 무게 중심은 앞에 있는 발, 뒤에 있는 발 사이 중앙에 놓여요. 앞굽이를 할 때는 넓히면서 뒤에 있는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앞에 있는 무릎을 그대로 발끝의 방향으로 그대로 밀어 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대로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앞에 있는 발과 뒤에 있는 발 사이에서 이쪽은 30%, 이쪽은 70% 앞으로, 앞쪽으로 70%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앞에 있는 다리에 70% 무게를 둬 그러면 의식적으로 70% 무게를 두면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니라 이때는 앞에 있는 다리, 뒤에 있는 다리 똑같은 느낌으로 밀으세요. 위에서 있는 무게는 양쪽으로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밀으세요. 똑같이 밀되 이쪽이 접어져 있어서 짧고 이쪽이 펴져 있어서 길기 때문에 자기 무게중심의 위치가 앞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상태에서 내가 무게중심을 앞서기로 다시 만든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야 되죠.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간다. 그러면 안정되게 다시 앞으로 가는 거죠. 발의 움직임은 앞서기에 한 걸음 반 했는데 이때의 무게중심의 위치가 그렇게 되구나. 그런데 무게중심 선의 위치가 앞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해도 내 다리에는 내가 그거를 일부러 앞으로 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 다리를 똑같이 펴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무릎을 이렇게 돼 있으면 양쪽의 길이가 똑같은데 앞에 있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은 이쪽 길이가 짧아지고 이쪽 길이가 길어져요. 근데 양쪽의 무게는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앞굽이에요. 앞굽이고 무릎 역시 여기서의 무릎 역시 무릎 방향이 발끝의 방향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돼요.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든가 밖으로 나갔다라든가 했을 때는 역시 여기에서도 발목과 무릎에 부상이 생기고 힘을 안정되게 자기가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정면에서 봅시다. 발끝의 방향이랑 무릎의 방향이랑 같은 방향, 앞쪽으로. 그리고 힙은 발이 앞뒤로 당연히 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힙을 안 틀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은 힙을 이렇게 돌려요. 뒤에 있는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힙을 자연스럽게 이미 힙 쪽에서 둔부 쪽에서 양쪽으로 무게를 똑같이 밀어준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앞서기를 만들겠습니다. 앞서기를 만든 상태. 그러면 발과 발 사이의 거리는 얼만큼 돼요? 한 발? No. 한 걸음. 여기 사이는 한 발이 맞아요. 3발이니까 한 발 정도 됩니다. 이 한 발보다 좁을 경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한 발. 그리고 뒤에 있는 발을 이 발 라인에 맞춰서 90도 방향을 틀어놔요. 그럼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이 거리는 얼만큼?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인 상태에서 양쪽 다리에 무게를 똑같이 실어주면서 무릎을 눌러줘요. 그럼 지금은 가운데 와 있어요. 이거를 살짝 뒤로 밀어주세요.
그럼 이게 뭐 같습니까? 뒷굽이입니다. 뒤에 있는 허벅지에 더 힘이 많이 느껴지고, 앞굽이 할 때는 앞에 있는 허벅지에 더 힘이 많이 느껴지고, 뒷굽이 할 때는 뒤에 있는 허벅지에 더 힘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허벅지에 힘이 많이 느껴지는데 앞에 있는 허벅지 힘을 완전히 뺐다? 이러면은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건 뒷굽이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허벅지에도 뒤에 있는 허벅지보다는 좀 적지만 힘을 느껴야지 돼요. 발바닥, 양쪽 발바닥 똑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에 있는 발바닥이 살짝 덜 눌리는 느낌. 앞굽이 할 때도 앞에 있는 발바닥이 훨씬 더 많이 눌리는 느낌. 이 상황에서 자기의 그 중심선이 어떻게 했냐? 얘는 뒤로 한 70% 정도 쏠려 있는 거예요. 뒤쪽으로. 그래서 뒤에 있는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 무게는 어떻게? 똑같이 분배를 해요. 요거를 한번 실험실에서 한번 이렇게 그 양쪽 발의 무게를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요. 한 55대 45. 반에서 약간씩 더 가고 덜 가고 이렇게 돼 무게가 측정이 되더라고요. 앞굽이 할 때 앞에 55, 뒤에 45. 뒷굽이 할 때 뒤에 55, 앞에 45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그 무게를 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뒷굽이는 뒤에 있는 쪽에 그 거리가 짧아지니까 더 무거워지는 거고 앞굽이는 앞에 있는 거리가 좀 더 짧아지니까 더 무게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측정이 되는 거지 일부러 70%를 60%를 뒷다리에 앞다리에 이렇게 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뒷굽이 할 때는 앞굽이 할 때는 앞에 있는 무릎이 구부러지는 게 발끝의 방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뒷굽이 할 때는 발이 90도로 벌어진 상황이라서 무릎도 90도로 벌어져 있어야 돼요. 무릎도 90도로 벌어진 상태에서 무릎의 방향이 앞으로 발끝의 방향으로 또 무릎의 방향이 발끝의 방향 쪽으로 같이 해서 무릎의 방향이 이렇게 90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느낌은 마치 여기 묻어가지고 이렇게 붙지 말라는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자 앞으로 볼게요. 앞으로 자 뒤에 있는 발이 90도 틀어지고 앞으로 한 걸음 나갑니다. 한 걸음은 몇 발 정도? 3발 정도? 둘, 셋. 자, 두 다리를 똑같이 펴 있는 상태에서 두 무릎에 똑같이 무게를 주면서 그대로 내려가다가 살짝 뒤로 밀어주는데 이때 무릎의 방향은 그대로 90도, 90도, 90도. 자, 일어나서 뒤로 살짝, 일어나서 뒤로 살짝. 이게 바로 뒷굽이에요. 뒷굽이. 자, 앞서기 한 걸음, 뒷굽이 한 걸음, 앞굽이 한 걸음 반, 반이 더 나가요. 이게 앞굽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앞, 뒤로 넓혀 서기이고 요거를 힘을 말고 모양으로 할 때는 앞뒤로 넓혀 서기에는 범서기가 또 있다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지지하는 다리에 무게를 100% 정도 실었다가 살짝 앞으로 놓는 거예요. 뒤에 있는 다리에 무게를 100%로 실은 것 같이 들었다가 살짝 앞으로 90% 이상 얘를 살짝 지지만 하는. 그래서 이때도 발에서 지지하는 발에서 한 발 앞으로 내딛는다고 했어요. 한 발 앞으로 내딛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도 주먹 하나를 허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럴 때 주먹 하나를 허용한다라는 무슨 얘기? 너무 넓게 아니면 두 발이 포개지지 않게 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발 정도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살짝 뒤에 있는 다리에 100%를 무게 실는 듯 하면서 앞에 있는 압축을 살짝 놓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이용할 수 있게끔 살짝 놓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조기술이라고 해서 보조기술 중에 대표적인 기술 서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